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2018년도 3월이 이제 넘어서고 있죠. 이제 겨우 석 달 지났는데요. 지난 석 달간 부동산 시장은 정말 격변의 시대를 겪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장 움직임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올해 들어서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진단을 해볼 거고요. 또 이 매수 타이밍을 환하게 켜고 있는, 그 매수 신호를 켜고 있는 그런 알짜배기 물건들 또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 그리고 유튜브 모두 이용해서 저희 쪽을 좀 주목을 해주시고요.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알짜배기 전략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할게요. 생생 부동산 클리닉입니다. 남들보다 멀리 보는 부동산 전략가 EJ투자연구소 김남석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김남석 소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접수 받겠습니다. 전화번호 02-2077-635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02-577-7890번으로 간단하게 텍스트로 남겨주시면 문자요. 저희가 또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자, 김남석 소장님과 함께 부동산 흐름 진단 들어가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일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일단 춘추 전국 시대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언론 플레이로 인해서 이제 심리들 이제 좀 얼어붙게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요, 항상 펀더멘탈, 그 팩터, 사실을 체크를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움직이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은 2월 동안에요, 부동산 성적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생활권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투자 청사진까지 제가 이 시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우리 2018년 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가 한국감정원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보면 빨간색이 좀 더 많이 이제 상승폭이 있었다. 그 다음에 노란색은 좀 뭐 보합 수준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살짝 보합 수준이다. 그다음 파란색은 약간 하락했다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요. 수도권이 이제 이렇게죠. 수도권으로 해서는 매매 가격이 좀 올랐어요. 예.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전세, 지금 이게 전세인데요. 수도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가 지금 좀 떨어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 안에서도요. 그 전세가 분명히 수도권이잖아요. 범위가. 근데 뒷장에서 보시면요, 서울은 그래도 전세가 조금 더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안에서도 알짜배기 서울, 항상 수요가 많은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제 그렇게 좀 한번 역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일단은 지역별로 전체 이제 매매입니다. 매매 이제 가격 지수입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서울 가장 0.94% 가장 커요. 그래서 서울 부분을 이제 좀 봤더니요. 이 중에서 어디가 좀 제일 뜨거웠죠? 아무래도 강남, 성파, 강동 쪽으로 해서 이제 서초 이제 이쪽으로 가장 뜨거웠었어요. 예. 그런데 2월 말에서 해서 3월 6일 날 이제 시행이 됐죠. 안전진단 강화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요. 2월 말부터 이제 좀 심리가 이제 얼어붙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3월 달 다음 달쯤 되면 이제 이쪽이 이제 어떻게 과연 변할까?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양천구 목동 아파트 같은 경우도 특히나 이제 노원구 같은 경우도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이쪽 같은 경우도 3월 달에 이제 좀 거래가 조금 둔화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2월인데 3월 같은 경우 이제 한국감정원에서 발표가 나오면은 제가 좀 전망하건데 이쪽 부분들은 상당히 좀 가격 상승폭이 많이 좀 저하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전세 가격 지수입니다. 전세 가격 지수요.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통계청이나 뭐 한국감정원에서 이렇게 자료를 낼 때는 항상 수도권으로 묶어서 이렇게 좀 내죠. 근데 서울 부분만 이렇게 보면은 0.17 좀 올랐어요. 예. 자, 그러면 서울 부분 전체에 구를 놓고 이제 본다고 하면요. 한번 볼게요. 중구, 종로구, 서대문, 마포구, 이제 영등포구, 양천구 이제 이쪽으로 보면은 대부분 다 좀 이렇게 많이 좀 오른 데가 이제 이쪽 중심이에요. 특징이 있죠. 업무단지가 상당히 많은 중구, 종로, 서대문구 업무단지도 많은데 아니면 마포구, 영등포구, 영등포구도 업무단지가 많고요. 마포구 같은 경우 어떻죠?
상업시설이 많아요. 문화상권. 그래서 주택이 상가로 전용이 되면서 이쪽 같은 경우는 상권, 문화상권이 많이 발달된대요. 이만큼 결론적으로 주택이 부족한 지역들은 전세가가 그래도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나마 서울 쪽 같은 경우는 보합이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업무단지가 밀집된 곳, 이쪽으로 전세가가 그래도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월세 가격 지수입니다. 예, 앞쪽으로 다시 가세요. 월세 가격 이제 지수인데요. 월세 가격 같은 경우는 다 대부분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서울 부분만 보더라도 어때요? 대부분 다 노란색이고 동작구는 이제 빠졌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월세 가격, 업무단지 많고 아니면 상업지 있는 특히 이제 마포구가 이렇게 좀 눈에 띄네요. 그래서 항상 역사적으로 주택이 많이 부족해서 이쪽 이렇게 전월세가 높은 지역, 그래서 이름값 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좀 한국감정원에서 그리고 이게 결론 낸 거, 그리고 저 역시도 동의하는 결론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매매 시장은요, 매매 가격 상승폭이 앞으로 이제 조금 축소가 될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보시면요, 서울 중심으로 벌써 상승한 가격이요, 진입장벽이 많이 이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망세로 지금 조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오를까? 이제 힘들 것 같은데 힘들지 않을까? 이런 거. 그래서 관망세로 좀 확대가 되고 있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그런 가능성 여부 때문에 상승폭이 좀 축소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요, 상승세 역시 좀 둔화가 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 이유는 재건축 초과 이익 이제 환수 이제 하는 발표하고 함께요,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렇고 그동안에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가격 급등으로 인한 이제 피로감이 좀 많이 있어요. 게다가 무엇보다 더 수요와 공급, 수도권의 입지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제죠. 입지의 대체제로 서울, 그 다음에 교통망 따라서 수도권까지 이제 출퇴근이 좀 자유로워지면서요,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서 조금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전세, 월세 모두 양극화가 예상이 됩니다. 자, 전세 시장도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우수한 도심 접근성이라든지 이 업무단지가 이렇게 많은 곳, 보셨죠? 이런 데는 전세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훨씬 더 많이 올랐고요. 거기다가 실수요 입지에다가 이주 수요가 예상되는 입지는 오히려 더 이제 오를 걸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수도권, 지방이라든지 이렇게 입주 물량 많은 곳들 있잖아요. 이쪽은 그렇게 당연히 이제 좀 하향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이제 분명히 전세 시장에 일어날 것이고요. 자, 월세 시장 같은 경우도요, 지금 매물이 풍부해짐에 따라서 임차인은 약간 우위인 시장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요, 월세 시장은요, 월세로 수익형으로 접근하시는 분은 역세권, 업무단지, 그리고 향후 업무단지가 더 많이 밀집될 만한 곳, 이런 곳으로 가셔야지 수익형으로 오래 이제, 버티시다가 나중에 파실 때 차이까지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그리고 서울시가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요, 총 192만 제곱미터예요. 상업지를 추가적으로 지정을 해서 이제 올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강남에 보면요, 뭐 테헤란로, 뭐 강남대로 해가지고 이제 초고층 빌딩들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상업지 용적률 800%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땅에 대한 그 용도 정의를요, 상업지로 더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고층 업무단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134만 제곱미터를 서울시에 추가적으로 지정하겠다 합니다. 그럼 시청자님 이거 어디다 지정하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땅값이 지가가 올라가고 거기에 앞으로 부동산, 상업, 업무, 사무시설, 판매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당연히 또 전월세 구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 살겠죠. 그렇게 되면서 많이 집값, 주택값, 부동산값 올라가게 됩니다. 자, 어느 쪽으로 많이 한다는 거예요? 동북권, 그 다음에 서남권 쪽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벌써 동남권이나 서부권 같은 경우는 벌써 개발이 좀 많이 되어 있고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이 두 곳으로 이제 상업지를 더 많이 지정한다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입지를 볼 때 이쪽으로 이제 보실 때 좀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무시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왜요? 얘 미래 가치가 있는 애들이 될 거예요. 이 안에서 이제 또 개별성 때문에 또 물건을 또 분석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전반적인 입지로 이 두 입지 지역 권역도 상당히 이제 미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2030 서울시 도심 계획권에서 보시면요, 우리가 5개 권역으로 나눴어요. 특히 뭐 도심권을 중심으로 동북권, 서부권, 서남권, 동남권 이렇게 나눴죠. 예. 여기 이때 당시에는요, 우리가 3도심,
그 다음에 7광역 중심, 그 다음에 12개의 지역 중심지였어요. 예. 근데 지금 이 지도하고 보면 어때요? 막 쪼개져 있죠? 이거를 116개로 세부화시켜서 실행 계획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청사진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예. 하지만은,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면은, 세부적인 이제 실행 계획이 좀 나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결론적인 걸로 제가 청사진 한 장 딱 보여드릴게요. 자, 기존까지는요, 3도심 광역, 그 다음에 지역 중심지에서 지금 빨간색, 주황색, 파란색이 3도심 7광역 12개 지역 중심지에 대한 매핑이에요, 매핑.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청사진대로 개발을 해왔고요. 하고 있고요. 앞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에 빠진 부분들을 더욱더 낙후된 데를 지정을 해서 지구 중심지로 개발을 하겠다는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상업지가 더 많이 이렇게 지정될 이 두 곳 쪽으로도 살펴보시는 거 상당히 좋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겠고요. 자,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시기에 투자 이제 그 방향성, 입지 선정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요, 썩어도 준치란 얘기가 있습니다. 이름값 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이요, 항상 부동산은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이런 그래프로 가요. 우상향.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도 나는 예산이 좀 있고, 그리고 나는 튼실한데 좀 더 오래 본다. 그러면요, 튼실한 아주 그냥, 큰 3도심지 쪽으로 이제 보시는 거예요. 한양, 도성이나 강남이나 아니면은 여의도, 영등포, 마포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보시는 게 맞고요. 자, 반면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53개 생활지가 나왔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서 발품파시면서 상대적으로 매우 저평가된 곳, 예, 이런 거를 이제 살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점. 네.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내 길 가면 됩니다. 그럴 자신감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있어요. 투자 상품.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우리 특히나, 주택 쪽에서 아파트 쪽으로 좀 많이 그러죠. 이런 것 쪽에서 항상 억누르고 뭐 할 때요, 저희가 관심을 그러니까 그런 거에 영향이 없는 부분이 있죠. 어디죠? 바로 상가, 그리고 토지입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천성천하 유아독점, 그래도 수익형과 차익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쪽으로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입지 쪽에, 상가 쪽으로 보신다고 하시면은 천상천하 유아독점, 너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꾸준한, 효자와 같은 부동산으로 접근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큰 그림을 그리는데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자, 뭐 실질적으로 궁금한 사항들은 세미나를 이용하셔서도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디테일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일정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서 소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남들보다 한 박자 빠른 부동산 투자 전략 챙겨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데요. 양재역 인근으로 오시면 됩니다. 2077-6354번으로 예약 주세요. 남들보다 한 발자국 빠른 전략, 참 이게 어렵죠. 저희 알짜배기 물건 준비해놓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한번 그 해답을 찾아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화면쪽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상가 물건이 준비되어 있네요. 마포구 합정동 상가입니다. 2호선 합정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2016년 6월 준공 완료됐고요. 계약 면적 168.85제곱미터입니다. 37층 건물이고요. 그중 1층 소개해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갈 곳은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인데요. 2호선 구의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2018년 12월 준공 예정이고요. 21.98제곱미터 전용 면적이고요. 10층 건물 가운데 9층 소개해드립니다. 하나하나 매력도 체크해볼게요. 먼저 마포구 먼저 가겠습니다. 상가군요. 시장님 설명 주십시오. 네,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투자 이제 방향성 중에서 청상천하 유아독점으로 갈 수 있는 저는 이제 그런 입지에 또한 그러한 상품으로 합정동 상가를 좀 손꼽았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뭐 아시다시피 이 자체가 홍합 상권이에요. 정확히 이쪽 지역의 문화 거리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들 이렇게 약속 장소로 잡고 미팅을 하는 곳입니다. 정확히 요 홍대거리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는 10대 대학생들에서 20대 초반까지 좀 많이들 가고요. 여기는 이제 뭐 20대부터 이제 50대까지 많이들 갈 수 있는 문화 상권들이 골고루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상권들이 계속 밀고 들어가기 때문에 합정동까지 지금 상가들이 미리 선점을 하고 있어요. 과거랑 똑같죠? 홍대 상권 쪽에서 어떻게 돼요? 상수 쪽으로 내려올 때 사람들이 아유, 저 바보들 왜 내려가?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꽉 찼죠?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합정 쪽으로 다 밀고 들어가고 또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망원동, 망리단길이 생겨요. 이 지역 자체가 다 이제 홍합 상권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가 상대적으로 너무 비싸요. 예. 이 메인, 홍대부터 오는 이제 메인 도로에 뭐 전용 면적, 이제 8평짜리가, 지금 뭐 보증금 3천에, 예, 3천에 지금 300에서 331이에요. 엄청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대비 상대적으로 이게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책정이 된 매물을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더 싸니까, 그리고 권리금이 없는 또 신축입니다. 거기다 1층 상가.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임차인들이 권리금 바라보고 이 지역에 앞으로 더 발전될 거니까 권리금 바라보고 또 이런 게 베너핏이 돼서 열심히 하고 오래 할 수가 있고 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월세로 또 들어오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매력적인 입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요. 뭐 더블 역세권, 합정역에서 도보 이제 뭐 1, 2분 안에 갈 수 있는 1층 상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지역 앞으로 이제 미래 같이 보면은 개발 호재로 뒷장에서 보겠지만 당일이 발전소, 그다음에 YG 신사업 개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매물지에서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가는 메인 도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메이저 이제 상권 앞으로 권리금까지 바라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홍대 합정 상권이 이제는 하나, 그래서 홍합 상권이라고 이름이 아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의 매출 신장이 상당히 딴 문화 거리나 딴 데 대학권 상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성장을 이룬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한 밑바탕으로요. 서울시에서도 서부권 육성 계획 중에서 분명히 계획표 안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마포구에서도요. 이쪽에 4대 육성 핵심 전략 지역으로 이렇게 또 개발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국토부에서도 이쪽으로 한강변 이제 관리 방안 해가지고 이쪽으로 문화 관광 클러스터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두가 지금 크게 좀 확장되고 있는 상권으로 개발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특히 제가 이쪽을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포구가 지금 관광 특구로 이제 지정되기 이제 뭐 일보 직전입니다. 자, 그 중에서요 마포구청 관광진흥센터가요 YG 신사옥을 지금 랜드마크화로 이제 추진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랜드마크 이 내용이 뭐냐면은 YG가 기존 사업 같은 경우 오픈이 안 됐어요. 일반인들한테. 근데 신사업 같은 경우는 연면적 5,700평입니다. 이 크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여기에다가 YG 스타스퀘어를 조성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마포구 관광진흥센터랑 MOU 협약을 체결해서 이거를 지금 이제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광객과 일반 시민들한테 이게 오픈이 되는, 그래서 문화 행사 공연장으로 이제 이게 오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가기 위해서 더블 역세권에서 와서 이제 이렇게 동선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이제 상권들이 더욱더 이제 살아날 수밖에 없는 메이저 마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메이저 개발 계획이다. 근데 이게 언제 준공이 되냐면요 2019년 상반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1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늦게 투자하시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죠? 벌써 가치가 다 반영이 돼서 확 올라간 걸 옆에서 그냥 눈 뜨고 코 베듯이 그냥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지금이 투자 적기이다.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발전 이제 지화 사업을 말씀드릴게요. 얘는 이제 19년 하반기에 이제 완공이 될 건데 벌써 이제 크레인 여기 컨트롤 타워가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쪽 부분도 이제 공사를 같이 이제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한강변 쪽에서요. 여의도 쪽하고 그다음에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접근이 가능한 지역의 당연히 발전소 입지예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화력 발전소가 지하로 묻혔어요. 지하로. 이건 다 끝났고. 예. 그리고 이제 공원한 이제 조성은 이제 사업이 남았어요. 이게 이제 19년 하반기에 다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쪽으로 이제 많은 관광객들, 특히나
상암 뭐 DNC 페스티벌 이런 것들을 아니면 여의도 이제 페스티벌 이런 것들을 입지 접근성이 좋은 이쪽에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홍대 쪽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유입을 하면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가로 정비 계획을 벌써 다 환경 정비 사업을 끝냈어요. 그래서 합정역에서 차를 세워놓고 이쪽으로 가서 즐기고 다시 오는 이제 이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합정역이 조금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상가 이렇게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좀 머무는 상권으로 이렇게 모습이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하 2층에 교보문고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상권들이 쭉 구색이 이제 갖춰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교보문고가 지하 2층에 아주 국내 최대 규모로 이제 입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 이제 1층이 여기가 이제 전철역이에요. 지하 1층에서 쭉 따라오면요. 실질적으로는 고저차이 때문에 여기가 1층으로 연결이 돼요. 이제 이런 모습으로 상가가 바로, 그리고 이쪽이 이제 YG 가는 길이죠.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유동인구들을 다 이렇게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동선상에 있는 상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7억 2,900만 원인데요. 보증금리 3,600에 260에 벌써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시 염려 없고요. 주변보다 전월세가 상당히 싸게 들어갔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매매가 역시 좀 상당하게 저렴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지만요. 앞으로 1년 뒤에 그 YG 신사옥이 준공이 되면은 더욱더 많은 관광객들과 시민들을 유치를 하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공시 염려 없이 앞으로 좀 더 수익률도 챙겨갈 수 있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차익도 볼 수 있는 매력적인 매물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살펴본 곳은 일단 상가였고요. 합정동에 위치한 상가 물건이었습니다. 자, 뭐 궁금하신 사항들 중간중간에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02-2077-6354번 계속 열어두고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저희 이제 다음 물건은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구이동 앞서 설명드렸죠.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물건일까요, 소장님? 네, 그 친구 잘 만난 구이동 매물입니다. 자, 광진구 구이동이 되겠는데요. 입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친구가 강남하고요. 잠시대교 건너면 또 이제 송파예요. 상대적으로 집값들 많이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요. 이런 피로감 때문에 높은 전월세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몰려드는 전월세 수요가 많은 곳이 바로 이쪽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역세권에서 특히만 도보 4분 거리에 있고 뭐 건국대, 세종대 이러한 임차 수요를 품고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양동 재건축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집가 계속 상승 중에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이 자양동 재건축 뉴타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균형발전 촉진지구를 말씀드리는데 이쪽 지역에 말씀드린 대로 호텔이라든지 업무시설이나 판매시설 이런 것들이 크게 세개동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앞으로 1인 가구에 대한 임차 수요를 더 발생을 시킬 수밖에 없고요. 동서울 터미널도 현대화 사업이 이제 발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으로도 많은 임차 수요를 또 자석같이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본 매물 이렇게 지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10층 중에 9층 매물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요. 이렇게 구조, 그 다음에 프로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넉넉한 이제 수납 공간 자랑하는 원룸으로 공급이 되겠다. 그리고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정말 이래요. 월세 수익률 계산은 직접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매매 금액은 2억 원인데요. 월세가 1,500에 80만 원입니다. 그래서 월세 수익이 상당히 잘 나오는 본 매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만약에요, 예산이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2억 원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세 시 그 실투자금이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접근하시기에 매우 매력적인 매물이다. 이렇게 또 정리하겠습니다. 합정동, 구이동 다녀왔습니다. 오늘 이재희 투자구소 김남석 소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수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